방곡고? 요 근처가 보람고고, 조금 내려가면 소담고고. 방곡고는 어느 쪽이야? 아, 그래? 그럼 넌 집이 이 근처야? 아, 멀리서 오는 거였구나. 아, 그렇구나. 방곡고반을 만들어야 되나? 내 거의 앞에 가서 뭐 이렇게 뭐라도 그러니까 뭐라도 이렇게 하나씩 줄까? 옛날에 그런 거 진짜 많이 했거든. 선생님 학원 일을 워낙 오래 했으니까 막 학교 앞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나눠주는 거 있잖아. 광고지 나가지고. 그리고 애들이 선생님 제발 그런 몰골로 오지 말라고. 아는 척 하지 마. 내가 그래서 일부러 이제 나는 한껏 차려입고 가는 거야. 애들 하도 욕을 하고 안 되겠어. 그래서 막 그때는 이제 젊었을 때니까 지금보다 더 좀 나았을 때 한껏 차려입고 막 힐 이만한 거 신고 짧은 치마 입고 앞에서 특히나 남학교 갈 때는 훌륭하게 하고 가야 돼. 그래서 애들이 아는 척 해줘. 그거 가서 우리 학원 내 수업 듣는 애들이 막 뭐 선생님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 이제 그 어린이한테 그런데 뭐 아침에 뭐 노트나 막 이런 거 많이 나눠주잖아. 노트를 막 한 30권을 이제 딱 줘. 야, 교실 가서 네가 돌려라.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지네 교실에다 돌리고 막. 그 최악의 그 홍보 자료가 뭐였냐면 포스트잇이었어. 아, 이것들이 내가 쓸데없는 얘기인데 교실 가서 쓰라고 준 거를 그 자리에서 뜯어가지고 들어가는 길에 친구 등짝에 붙이고 막 서로 막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야. 그러더니 막 그 바닥에 후수수 떨어지잖아. 그럼 어떻게 거기에 다 학원 이름이 써있는데 다 주워야지. 아, 그래갖고 그래 썼더랬는데 요즘은 그런 광고들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세상이 또 달라져서 요즘은 뭐 인스타나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걸로 많이들 하지. 근데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생각해? 리액션 해줄 거야? 자, 그래서 진짜 지질시대를 알아봅시다. 46억 년 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를 지질시대라고 하는데 이 지질시대를 구분을 했답니다.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원래는 이제 크게 두 개로 구별을 해. 그래서 화석이 별로 발견되지 않은 시대와 화석의 발견이 많이 된 시대, 이렇게 두 개로 나누거든. 그래서 화석의 발견이 많이 된 시대가 현생이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니까 패스. 근데 그 중에 다시 화석이 많이 발견되지 않은 시대 중에 그래도 생명체가 살았었을 것 같은 부분이 있어. 거기를 성캄브리아 시대. 그러니까 이 전체를 성캄브리아라고 하고 이 성캄브리아를 다시 나눠. 그래서 뭐 단세포 생물이 살던 시대, 조금 더 진화한 다세포 생물이 살던 시대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현생이연을 다시 이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눠서 얘기를 해. 근데 우리는 그 큰 구별은 그냥 안 하고 그냥 지질시대는 4개로 나누는 거야. 성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그럼 구분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냐. 이것을 기준으로 나는 구분했다. 그죠? 뭐라고 하냐면 자, 생물계의 큰 변화. 그죠? 뭐 그런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삼엽충 같은 애들이 고생대에 살던 애인데 어느 날 뿅 사라졌어. 그 존재가 사라졌어.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그걸 기점으로 시대를 나눠버리는 거야. 그리고 대규모의 지각 변동. 대표적으로 부정각. 이게 지금 언제 나온 너네 혹시 중학교 과정 중에 이런 거 했었나 기억나봐? 지층이 발견해서 땅이 발견이 되는데 그 땅 속을 들여다봤더니 그 땅이 이렇게 휘어졌어. 이거 뭐라 그런지 기억나요 혹시? 이거 습곡이라 그러거든요. 원래 지층은 대부분 바다 아래에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평선과 나란하게 쌓여. 그래서 모양새가 이렇게 나란히 줄무늬가 흔히 보이거든. 근데 그게 휘어졌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얘가 이렇게 힘을 받아서 찌그러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보이면 아, 얘가
힘을 받아 썼구나, 과거에 어느 시점에. 이런 걸 알려줘. 그걸 우리가 지질구조라 그래요. 지질이 땅을 말하는 거고, 거기서 생긴 구조를 표현을 하는 거거든. 지질구조라고 배우는데, 지질구조의 종류가 되게 많아. 이런 휘어진 습곡도 있고, 끊어진 단층도 있고, 그지? 뭐 역단층, 정단층 뭐 많이 배우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부정합이라는 게 있어요. 자, 부정합이 뭐냐면, 우선 부가 아닐 부자거든. 그래서 정합이 아니다야. 먼저 정합이 뭔지부터 해야 되는데, 정합이라는 건 지금 아까 내가 이 바다 밑에 퇴적물이 쌓였잖아. 그러면 차곡 쌓여서 오래 시간이 지나면 그게 돌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줄무늬가 나란하게 생겨요. 그러면 A하고 B, A 지층하고 B 지층 사이에 줄무늬가 하나 있는데, 그럼 이 줄무늬를 기준으로 A와 B는 우리들은 정합 관계에 있어 라고 말해. 그 얘기는 차곡차곡 연속적으로 쌓였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정합이라는 건 그냥 연속적으로 쌓인 거야. 그러니까 시대 구별을 못 하겠지? 그지? 근데 부정합은 정합이 아니야 라는 얘기니까 연속적으로 쌓인 게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왜 연속적으로 안 쌓이냐면 이게 딱 바닷속에서 이렇게 막 쌓였어. 계속 정합이지? 그러다가 이유는 몰라. 근데 얘가 쑥 해서 바다 위로 나가. 해저에 있던 땅이 올라가요. 그럼 이제 해수면 위로 올라가는 걸 융기라 그래, 융기. 그래? 올라가면 이 바다, 여기가 파란색 어디였어? 자, 땅이 바다 위로 올라가잖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더 이상 퇴적이 안 돼요. 여기는 막 바람 불고 막 물도 막 철렁철렁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이렇게 깎여 나가. 이 땅이 이렇게. 그러고 나서 또 왠지 모르겠는데 다시 내려와 얘가. 그러면 다시 해수면 아래로 탁 내려옴과 동시에 뭐가 시작되는 거야? 새로운 퇴적물이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야. 새로운 무언가가 다시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 누가 쌓이고 또 누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지? 그 세월이 한참 지나서 지금 내가 뭐 이렇게 지질학자가 무슨 연구를 하다가 이 땅을 발견을 했어. 그래서 얘를 이제 확대를 해봤더니 어떻게 보이냐면 차곡인 것 같았는데, 그죠? 그리고 다시 차곡 뭐 이렇게 생기더란 말이야. 그러면 이 1번과 2번은 정합이야.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쌓인 거야. 연속하다가 이상한 게 보였지? 그러면 가하고 나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어마어마하게 길다요. 어느 정도로 기냐면 얘가 한 번 올라갔다 내려온 거잖아, 바다 위로. 근데 한 번 올라가 그냥 쑥 올라가는 게 아니고 1년에 1cm. 그러니까 완전히 나갔다 내려오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겠지?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이거 다음에 이거 쌓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러한 부정합이 나타난다라는 건 부정합을 기준으로 밑에 놈하고 위에 놈 사이에 시간 간격이 되게 길다라는 얘기고요. 또 다르게 보면 바다였다가 육지 됐다가 다시 바다 된 거잖아. 그러니 거기 살았던 생물의 입장에서 바다였을 때는 나는 바다 생물이었다? 근데 육지가 돼버렸어, 갑자기. 그럼 어느 날 얘는 육상에서 살 수 있나?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죠. 멸종. 그지? 그래서 겨우 이제 육지에서 사는 애들 몇 놈 등장했어. 다시 바다가 됐어. 또 멸종이잖아. 그죠? 그러니 부정합이 보인다라는 건 생물계에 큰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러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법한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시대 구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시대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게 나오나, 책에? 자, 지구가 탄생한 시점부터 현재까지를 이렇게 띠 모양으로 나타내면, 그 중에 성칸부리아 고생대, 중생대, 너무했다. 신생대, 고생대, 중생대, 고생대, 뭐 이쯤 할까요?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그죠? 여기가 성칸부리아고요. 여기가 고생대고요. 여기가 중생대고요. 여기가 신생대거든요. 더럽게 길죠, 성칸부리아가? 그래서 전체 나이가 46억 년이잖아. 여기가 46억 년이란 말이야.
성칸브리아가 끝나고 고생대가 시작되는 시점이 5억 4천인가? 뭐 이래요. 그리고 고생대 끝나고 중생대가 시작되는 시점이 2억 6천인가? 아, 이 4, 5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뭐 이렇단 말이야. 그럼 이제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합쳐도 5억 년밖에 안 돼. 그지? 그럼 성칸브리아는 41억 년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성칸브리아고요. 그리고 그 외가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인류가 시작된 걸로 치면 신생대에서도 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질시대 지구의 역사로 치면 인류라고 하는 존재는 되게 미미하더라. 그래서 요거는 어떤 책은 이걸 또 막 시간으로 해가지고 막 46억 년을 막 12시간에 비유를 하고 막 이런 거 시키는데 우린 안 할게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기 동안 이제 하나씩 하는 거야. 성칸브리아 시대에는 항상 각각의 시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 다음에 하나씩 하는 거야. 자, 대륙 분포가 어땠느냐? 대륙 분포, 아니 이건 하지 말자. 자, 환경이 어땠느냐? 어떤 환경이냐? 그러니까 날씨가 어땠느냐? 그리고 어떠한 생물들이 주로 살았느냐? 그리고 어떠한 화석이 발견되느냐? 이렇게 하나씩 할 거야. 성칸브리아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46억 년 전부터 5억 4천 뭐 몇만 년인데 아무튼 5억 4천만 년 전까지에 이르는 시기를 성칸브리아 시대라고 하고요. 성칸브리아 시대의 환경은 어땠는지 잘 몰라요. 대체로 따뜻했을 것으로 유추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유추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는 성칸브리아 시대에는 발견된 화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지질시대 연구를 하려면 화석이 많을수록 연구가 잘 되는 건데 성칸브리아 시대에 발견된 화석이 없는 거야. 연구를 잘 못했겠지? 그래서 기후를 잘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유추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자, 생물들은 어떤 생물들이 살았냐? 잘 모르겠는데 우선 다 모두 어디서 살았어? 바다에서만 살았고요. 그리고 그 바다에 최초의 단세포이면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세균이 나타났어요. 단세포 생물이면서 광합성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 이름이 바로 우리 한 거죠? 남세균이라는 친구. 얘가 성칸브리아 시대에 등장하고요. 그 시대에 번성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다세포 생물도 등장을 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아직은 모두 바다에서만 살았어요. 이유는 이 지구 성칸브리아 시대의 대기에는 아직 오존층이 없어가지고 자외선이 그냥 막 때려박는 중이니까 육상에서는 생명체가 등장할 수 없었던 거야. 근데 바다는 그 자외선이 차단이 돼주니까 뭐 할 수 있어? 등장이 가능해졌고 바다에서 이제 등장을 해서 광합성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진화한 다세포 생물도 생겼어요. 그래서 그나마 성칸브리아 시대를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화석에 빨간색으로 쓸게. 화석에 누가 있냐면 이 남세균들이 흔적을 남긴 걸 우리는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이 성칸브리아 후반에 등장을 하거든요. 얘네가 이제 흔적을 남긴 건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해요. 이게 단세포 생물 한 놈이 흔적을 남긴 게 아니고 무리가 흔적을 남겨서 이런 표현을 써요. 스트로마톨라이트도 세균 하나가 남긴 게 아니고 얘네가 사는 그 무리가 흔적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칸브리아 시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날씨는 어땠고 어떠한 생물이 살았고 그죠?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 어쨌거나 성칸브리아 시대가 엄청 길잖아. 이 기나긴 시간 동안 이 남세균들이 주로 성칸브리아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뭘 해주는 거야? 지구에게 산소를
공급해주는 되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랬죠. 지구 대기에는 산소가 아예 없었거든. 근데 그거를 얘가 공급해주는 역할을 했더라. 자, 그래서 이제 시대가 지나갑니다. 고생대를 가볼게요. 고생단은 5억 4,100만 년인가 뭐 아무튼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정도? 전까지를 고생대라고 불러요. 고생대를 그럼 이제 하나씩 하는 거야. 날씨는 어땠냐? 환경은 어땠어? 고생대 환경은 말이야. 대체로 온난했고요.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대요. 되게 추웠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성캄브리아에서는 대륙 분포에 대한 얘기는 안 하지만 고생대는 해요. 고생대 초반에는 잘 모르겠지만 고생대 말에 여러 개로 흩어져 있던 땅들, 육지들이, 대륙들이 뭐 했어? 하나가 되었어요. 이 하나가 된 대륙을 우리는 초대륙이라고 부르는데, 초대륙이 실은 이제 이 지질시대를 지나오는 동안 한 번만 생긴 건 아니고요. 초대륙이 생겼다가 다 찢어져 갖고 다시 여러 개가 됐다가 또 하나로 뭉쳤다가 막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하거든? 그 중에 고생대 말에 생긴 초대륙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판게아라는 친구예요. 이름이 판게아라는 애야. 그래서 고생대 말에는 찢어져 있던 여러 개의 대륙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럼 생물들에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 당연히 대부분 애들이 바다에 살지만 후반부에 아까 이 남세균들이 공급해준 산소 덕에 뭐가 생겨서? 오존층이 생겨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생물들이 육상으로 진출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죠. 드디어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물 속에서는 어류도 출현하고 좀 더 진화한 친구니까. 그 다음에 육지에서는 이 최초로 육상으로 진출한 애들이 그래도 바다에 살던 애들이 올라간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하냐면 그래도 좀 습한 곳에 사는 애들. 어떤 애들? 양서류. 그지? 동물로는 양서류, 식물로는 양치식물. 특히나 양치식물은 엄청 이 시기에 번성했다고 해요. 자, 여기까지 뭐 별거 없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시대에는 어떠한 이제 화석들이 주로 남아있느냐. 우선 이 바다에 살던 친구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애가 아까 얘기한 삼엽충이고요. 그 다음에 갑주어, 어류가 등장을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방추충. 이런 애들이 시대를 대표해 주기도 하고 바다에 살았던 친구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바다이긴 한데 필석. 이게 대부분 화석들이 바다 환경에 사는 생물들이 많이 화석으로 남는 이유가 아까 말했지만 바다 아래에서 퇴적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육상 생물이 이제 화석을 남기기는 쉽지가 않은 거지. 그래서 이런 애들이 주로 바다에 살았던 애들이고 얘네들이 주로 고생대를 대표하는 친구들이더라. 근데 참 신기하게도 고생대에서 이제 중생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화석할 때 얘기했지만 얘네들이 중생대는 안 사는 애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다 뒤졌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다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돌아가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우리가 이걸 대멸종이라 그래. 멸종했어, 얘네가. 그 멸종의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멸종의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빙하기. 추웠으니까. 생각해봐. 되게 따뜻한 바다였단 말이야. 살기가 좋았거든. 근데 갑자기 너무 추워져서. 그게 이유가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얘네들한테 결정적인 것 또 하나는 이거예요. 자, 요건 사담인데, 봐봐. 이게 육지고, 그지? 그리고 이렇게 바다로 내려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바다 환경이 좀 이렇게 수심이 얕은 데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깊어지고 쫙 이렇게 깊어져요.
여기를 심해저라고 하는데 심해저에는 생물이 많이 안 살아요. 그 이유가 생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광합성을 해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야 그 광합성 하는 놈을 다른 놈이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이렇게 사는 거거든. 광합성을 하려면 뭐가 기본적으로 빛이 필요하잖아. 근데 햇빛이 여기까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는 생물들이 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해양 생물의 80%가 여기 살아요. 수심이 얕은데.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륙붕이라 그래. 대륙붕. 근데 봐봐.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여기가 지금 바다인데 대륙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을 때는 대륙이랑 이 접하고 있는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요만큼이 대륙붕이었어. 그지? 수심이 얕은데. 근데 판개가 된다 그랬잖아. 얘네가 슬금슬금 이동해갖고 한 덩어리가 되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대륙붕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 생각해봐. 이게 쪼개져 있을 때 하고 한 덩어리가 됐을 때 하고 바깥의 면적이 누가 더 넓어? 쪼개져 있을 때. 그러니까 대륙붕의 면적이 넓었단 말이야. 해양생물이 살기 되게 좋았거든 막. 근데 이게 하나가 돼버리면 내가 살 곳이 줄어드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다시 설명을 하자면 판게아가 생겼다라는 건 해양생물들이 살아가는 대륙붕의 면적이 감소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해양생물의 80%가 대륙붕에 산단 말이야. 근데 그게 감소를 하면 80%의 생물들이 살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유가 돼서 뭐 했더라? 고생대에 이 어마어마한 많은 친구들이 멸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멸종하시고 중생대로 넘어오셨어요. 자, 중생대는 2억 5천만 년 그 즈음부터 얼마? 9억 9천? 6,600만. 미안해. 6,600만. 네, 이르는 시간을 중생대라고 부릅니다. 중생대도 또 마찬가지로 환경이 어땠냐. 예, 온난. 날씨 아주 좋았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한마디. 빙하기가 없었습니다. 안 추웠어요? 자, 근데 공룡은 다 어디 갔나? 그치? 자, 그 다음에 대륙분포는 별거 없고 하나가 되었던 저 판게아가 이제 찢어져요. 판게아가 분리되고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저기 대서양도 생기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그랬는데 그러면서 어떤 생물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오늘의 날씨도 좋고 빙하기도 없던 순간이잖아. 그러다 보니 이 기본적인 생산자들이 막 엄청나게 숲을 이루는 상황이 돼요. 초원이 확 펼쳐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먹고 사는 애들이 더 번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대형 우리 중생들 파충류의 시대라 그러거든. 대형 육상 파충류가 번성하는 순간이야. 그걸 우리는 공룡이라고 하는 거야. 참고로 그 중생대에 사는 모든 파충류를 공룡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파충류 중에 육상 대형 파충류가 공룡인 거고 그 물에 사는 애도 있을 거냐? 수룡이나 어룡이라고 부르고요. 날아다니는 애도 있겠죠? 익룡이라고 불러요. 이름이 다 다른 거야, 실은. 그래서 공룡이라고 하면 그건 육상에 사는 애야. 그래서 공룡 발자국이 생겼다. 화석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거는 얘가 과거에 육상 환경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자, 뭐 어쨌거나 그래서 파충류의 시대였고 이 시기에 나타나는 화석에는 그럼 뭐가 있는 거야? 공룡. 그죠? 그리고 바다 생물로는 암모나이트 아까 얘기한 거 이런 게 대표로 하는 화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고생대에는 주로 식물은 양치 식물이었잖아. 그럼 중생대에 주로 번성했던 식물은 누구냐면 겉씨 식물이에요. 요런 애들이 번성하고 잘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또 얘네도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공룡이 지금은 안 계시니까. 그럼 여기서도 멸종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멸종의 이유, 공룡 멸종의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는 뭘로 설명을 하냐면 운석 충돌로 흔히 설명을 해요. 봐봐, 여기 막 판계가 분리된다며. 그러면 이제 땅이 찢어지는 건데 막 화산 활동이 어마어마했겠지. 그리고 이 운석 충돌은 또 다른 이유가 있긴 한데 어쨌거나 이제 우주에서 운석 같은 것들이 그 시점에 유달리 많이 떨어졌나 봐. 그럼 운석 충돌이 일어나면 그 운석 충돌에 의해서 먼지도 막 생기지만 그게 자극이 돼서 화산 활동이 더 빈번해져요. 그러면 결국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 화산 활동이 빈번해지면 화산재가 지구 대기를 가득 채우면 햇빛이 차단이 돼버려. 그럼 빛이 없으면 식물들이 광합성을 못하겠죠? 그럼 걔네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먹고 사는 상위에 있는 애들은 다 죽는 거야. 그지? 근데 많이 먹어야 되는 애가 먼저 죽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덩치 큰 얘네들이 먼저 돌아가신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공룡이 이래서 멸종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신생대에 드디어 도달을 합니다. 신생대는 6,600만 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를 말하고요. 자, 환경은 어땠냐? 초반에 온난하다가 말기에 후반부에 뭐가 되냐면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빙하기는 많이 추워요. 간빙기는 덜 추워요. 지금 우리가 간빙기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 우리가 인류가 지금 간빙기인 순간에 살아가고 있는 거고 빙하기가 또 한 번 오면 뭔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 안녕하겠지 또? 그리고 대륙 분포는 어떠냐? 이제 아까 여기 판계 분리되고 이동되기 시작했잖아. 계속 이동하는 중인데 지금 현재와 가장 유사한 대륙 분포가 이 시기에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저기 남극 대륙이랑 붙어있던 땅이 찢어져서 쫙 올라와갖고 꽝 부딪혀서 만든 산맥이 히말라야 산맥이거든? 그 히말라야 산맥이 이때 생겼어요. 뭐 그냥 이건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현재와 같은 그러니까 대륙 분포가 신생대에 정리가 된 것이고 그래서 이때는 어떠한 생물들이 주로 이제 번성했는가? 여기는 포유류의 시대라고 합니다. 포유류의 시대라고 부를 만큼 포유류가 번성했고요. 식물로는 속시식물이 번성했던 시기고요. 그리고 인류의 조상이 등장을 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화석에는 뭐가 있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매머드라든지 화폐석이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 썼지. 이거 썼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지질시대를 열심히 연구를 했더니만 내가 어떤 그래프를 얻었냐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많은 생물들의 가지수, 개체수가 아니고 가지수야. 종류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당연히 이제 처음에는 뭐 고작 단세포 생물만 살던 애들이 종류가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이게 뭐 어류가 출현했다고 단세포 생물이 안녕한 게 아니란 말이야. 걔네도 여전히 살면서 새로운 종들이 등장한 거니까. 그래서 시간에 따라 생물 종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적어지는지 살펴본 거예요. 근데 성캄브리아는 발견되는 게 별로 없어서 거의 얘기 안 하고요. 고생대부터 얘기해요, 그냥.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그냥 고생대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생물 종이 뭐해지는 건 이제 늘어나죠. 가지수가 증가를 할 거예요. 증가를 하다가 한번 툭 떨어지고 증가를 하다가 쿡 떨어지고 잠깐만 이게 몇 번째지? 중요한 거니까 그치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증가를 하다가 떨어지고 증가를 하다가 떨어지고 증가를 하다가 툭 떨어지고 증가를 하다가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씩 떨어지는 지점들이 있어. 그지? 이게 여기까지가 고생되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가 중생대거든요. 여기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인데, 이게 생물 종수가 줄어드는 게 5번 있다고 해서 대멸종이 5번 있었다 그래.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5번의 멸종 시기가 있었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제일 크게 훅 떨어진 게 어디냐. 그죠? 그게 3번이에요. 고생대발. 그리고 그 이유를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더럽게 추웠는데, 그지? 그 와중에 판게아가 형성이 되면서 해양 생물들이 살아가야 되는 대륙붕의 면적이 감소하여 어마어마한 멸종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많은 문제를 살펴봤지만 다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굳이 여기다 하나 더 그래도 추가해보자면 여기가 중생대 말이잖아. 그지? 그 5번은 이 멸종의 이유를 뭘로 설명하는데 운석 충돌로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 두 군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래, 대멸종은 이래서 했어. 뭐 너무 당연하잖아. 이렇게 막 날씨는 춥지, 살 데는 없지, 갑자기 운석이 꽝꽝 떨어지지. 그지? 그래서 이해는 했는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대멸종을 5번이나 겪으면서도 생물의 가짓수가 대체로 뭐 하는 경향성을 보이냐? 그죠?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죠. 그죠?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으니 이게 많이 죽었잖아. 그러면 이제 가짓수가 줄어들었으면 그 다음에 다시 이걸 극복해서 또 늘어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근데 신기하게도 대체로 세월이 흐르면서 생물의 종류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했다 이렇게 말하거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렇잖아. 빙하기가 오고 막 이 대륙붕 면적 이렇게 될 때 해양 생물의 80%가 돌아가시고 막 난리도 아닌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유가 궁금해졌어. 그게 다음 시간에 나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 생물 다양, 이런 걸 우리가 진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얘가 이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도 진화를 해서 생물종이 다양해지는 걸 진화라고 하는데, 그 진화의 뭐에 대해서 배우는가? 원리에 대해서 궁금해졌고요.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나 책도 안 폈어. 어머나 세상에. 자, 그러면 책에서 따라라라따따따라라따. 책에서 여기 개념 쏙쏙만 얼른 해볼까요?